최치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일까? 아버지는 10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 하지 말라는 엄포를 내렸다. 그 속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남이 100을 할 때 자신은 1000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마음속에 새겼다. 전남 영암의 항구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중환이 지은 인문지리서 탕리지에 의하면 최치원은 영암에서 상인들의 배를 타고 당나라로 입국했다고 한다. 보통 신라의 유학생들이 당나라로 건너갔던 시기는 북서풍이 부는 10월부터 2월까지였다. 최치원도 이때 배를 탔을 것이다. 신라에서 당나라까지는 2000리. 배를 타고는 나흘이 걸리는 먼 여정이었다. 여장을 풀자마자 최치원은 책을 폈다.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며 매일매일 학문의 뜻을 길렀다. 다른 사람보다 곱절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 이는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과거 급제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다. 현재의 서안, 즉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는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다. 현재 그 터가 남아있는데 당시 국자감의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최치원은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시험, 빈공과에 응시했다. 시험관들은 그의 글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다. 그리고 당나라를 다 뒤져도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때 최치원의 나이 18살이었다. 당나라로 온 지 6년 만의 일이다. 874년 9월 최치원은 마침내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했다. 송나라 시대 기록인 등과기고는 역대 과거 급제자들의 명단을 모아놓은 책이다. 여기에는 최치원의 이름이 남아있다. 최치원은 그때의 기쁨을 개원필경서에 기록해놓았다. 나는 아버지의 엄격하신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겨 실로 남보다 곱절이나 더 노력해서 유학 온 지 6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장원 급제의 기쁨도 잠시. 그는 2년 동안이나 벼슬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이때 최치원은 중국 산천을 여행하며 많은 시를 남겼다. 어버이의 영광을 위했고 내 몸 위하지 않았네. 떠도는 나그네의 시름 강 위에 비처럼 내리고 고향 가고 싶은 꿈은 봄 햇살처럼 떠오른다. 당나라 희종 3년 마침내 조정에서는 최치원에게 율수 현위 벼슬을 내렸다. 현위는 종 구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주로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다.
다석관의 신라 젊은이 최치원이 중국의 관리가 된 것이다. 현위직은 그동안의 가난을 면하게 해주었다. 최치원은 그 무렵의 생활을 글로 남겼다. 선주 율수 현위를 제수받으니 녹은 많고 자리는 한가하여 종일 배불리 먹습니다. 벼슬자리가 좋다 보니 배움에 1초도 게을리하지 않아 공사로 지은 것을 모아 문집 5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5권의 문집이 바로 중산 복괴집이다. 율수현에 가면은 그 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부계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다시 흙을 더 북돋는다, 뭔가 이렇게 그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거에 급제하고 낙양으로 돌아와서 한 2년 동안 이제 글을 지은 걸 팔아서 밥벌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썼던 글들을 모은 게 아닌가. 중국 역사서 신당서에는 최치원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중국 정사에서 외국인 작품을 소개한 것은 최치원이 유일하다. 최치원이 첫 번째 관직 생활을 했던 중국 남경시 율수현. 1100년이 지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신라인 최치원의 동상을 세워 그를 기억하고 있다. 율수현에는 최치원과 관련된 전설도 남아있다. 두 여인의 무덤인 쌍여부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겐 신령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왔다. 전설에 따르면 최치원이 율수현위로 있을 때 우연히 마을 어귀에 묘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최치원은 자초지종을 물어뜯고 그 사연은 장씨 자매가 강제 결혼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두 자매의 운명을 슬퍼하며 기꺼이 위로의 시를 바친 최치원. 그의 시를 듣고 감동한 두 소녀의 영혼은 그날 밤 최치원을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아쉬운 작별을 하고 헤어진 최치원과 두 소녀의 이야기. 이것이 중국인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 사랑의 전설인 것이다. 이 쌍여분 이야기는 사실 신라 수의전이라고 하는 그 글에 책에 남아 있습니다. 주군이와 사랑을 나누는 이른바 시의 소설의 원형으로 조선 후기 고소설류의 소재로도 이렇게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명성이 높아졌지만 최치원은 큰 고민에 빠졌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인 신라로 돌아가려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 많이 배우고 익혀야 했기 때문이다. 최치원에게 있어 신라는 잘라내고는 살 수 없는 뿌리였다. 한 걸음 더 정진하기 위한 용단. 최치원은 1년 만에 율수현감을 그만둔다. 이때 최치원은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은인, 중국인 고변을 만난다. 양주의 병권과 경제권을 쥐고 있던 고변은 신당서에 열전이 기록될 만큼 중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다. 최치원의 글솜씨에 반한 고변은 황제에게 글을 올리는 1급 참모직을 맡긴다. 상관인 고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최치원은 시 60편과 문장 310편을 엮어 만든 계원필경을 완성한다.